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후배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만난 적도 뭐 한두 번일 것 같다. 그리고 김명 씨는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결혼식을 갔더라고.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를 본 적이 없대요. 얼굴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리한데? 난 얘가 이렇게 조금 그때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다른데. 본인이 혹시 바뀌었나? 그럴 수도 있죠. 와, 잔인하네. 네가 더 독해. 정말 조근조근. 그렇구나. 이 생각을 못했네. 나도 그 생각을 못했네. 그때 식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좀 남상이었는데 물론 그때는 상당히 진행이 아니라 수선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한 달 단위로 봐도 얼굴이 달라지던데. 매일매일 바뀌어요. 네, 그때 봤을 때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얼굴은 그때는 못 봤습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학 후배인데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두세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학생 식당에서도 밥 먹은 적이 있다 그러고 술도 마셨고 집 앞에 있는 아크로 비스타 앞에 있는 술집에 가갖고 두세 번 만나서 버지니아에서 두세 번 만나서 술을 먹었고 또 술을 먹으면서 어지간히 지자랑 했나 봐요. 제주 청장이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대. 증인도 이제 확보해 놓고 있는 거야. 최강 의원이 그 얘기를 딱 꺼내가지고 아닙니다, 안 갔습니다라고 한번 확 던질라 그랬는데 갔죠. 그러니까 최강 의원이 김 빠지는 거지. 그러면 뭐 지금까지 두세 번밖에 안 보셨다니 그걸 다 버지니아에서 본 거네요. 그런데 뻔뻔하게 뭐라 그런지 알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씨. 아무튼 겁나게 술 자주 먹는 사이였다는 거 봐요. 근데 두어 번 봤는데 다 버지니아에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요걸 인정하고도 잘 모르는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오석준이 앞서서 2015년 이후에 경을 두세 번 정도 만난 것에 그친다고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지니아에서 경과 술을 마시는 사이고 뭐 한 두 번 정도 갔다고 뭐 인정을 한 셈이죠. 근데 뭐 만나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2, 3차에서 만났으면 우리도 그런 기억 많지 않아요? 없는데. 술 취해갖고 만나서 어제 만났는데도 서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술 많이 먹고 2차 가서 만난 사람 기억 잘 안 나잖아. 저희는 그런 건가? 네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죽을까봐 집에 가지 않아요. 그 정도. 그 단계 1차에서 넘어서지. 2차를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한 청문회 추가 증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 박순애 장관처럼 이분이 얼마나 알뜰하고 꼿꼿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례인데요. 대학원 다니는 딸한테 긴급고 장학금을 줬다고 하네요. 대단해. 진짜 이 얘기 들으면서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네, 오석준의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 중 코로나19 긴급구호 장학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보면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또 사고를 당한 경우,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입니다. 근데 딸의 재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위는 결혼할 때 대기업에 다녔고 외국계 회사로 옮겼는데 이 회사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딸이 사는 곳이 홍제역의 한 아파트인데 얼마 전에 14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얘가 장학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계약금으로 4억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받겠다고. 대단해. 심지어 부모 서류까지 다 내야 된대요. 재산관계 서류까지. 근데 이걸 또 줬어? 그러니까 뭐지? 아니 자기가 14억 살고 부모가 대법원장이고 뭐 1억 6천인가? 1억 6천 정도는 그냥 빌려줘 놓고 잊어버릴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부모인데 남편 대기업 다니고. 그리고 무슨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해갖고 왜요? 그걸 신청하는 놈이나 그걸 검사해서 주는 놈이나
대단하다. 그 대학원이 어느 대학원인지를 파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제일 가난한 애일 수도 있어. 그 대학원 아. 다니는 애들 중에. 어? 그럴 수 있네. 나머지가 다 아크로비스타 다 사는 애들일 수도 있잖아.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리라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시작했냐?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청담동이나 대치동에서는 의사인데 집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나가서 벌어요 돈을. 아. 그런 얘기 들어서 너무 충격받아서 의사를 그만뒀대잖아요. 아. 그런 얘기를 듣는다. 네, 그걸 자괴감 들어서 아, 아니 맞아. 얼마나 가게가 힘들면은 그렇게 일을 해? 명품 본다고 나가서 일을 해요. 이거는 박찬호 장인 이후에 최고로 충격적인 멘트인데. 우리 사회가 사람은 참 좋은데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1년에 겨우 1,000억 벌려고 저렇게 땀 흘려가면서 헛구덩이에서 뛰어다닌다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대학원이 어딘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가난했습니다. 저와 함께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아크로비스타 살아요. 혹시 리라 대학원이나 무슨 대단하다. 어떤 사립 대학원이길래 이렇게 무슨 애들 선심 쓰듯이 이렇게 구호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를 수령하고 싶을까 진짜. 긴급 구호 장학금 세상에. 아니 본인은 받기 싫었을 거야. 어? 야 그럼 아빠가 받을 사람이 시켰나? 없다. 아니 받을 사람이 없다. 네가 제일 가난하잖아. 또는 사무국에서 전화 왔겠지. 행정실에서 신청서 내라고 했대요. 신청서 내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고 선수가 우리 제일 대법관님 따님 아니요. 이렇게 제가 왜 받아요? 제일 가난하십니다. 이런 학공의 공무원 아버지를 두고 계시고 어렵게 근무하시는 남편분하고 겨우 14억 아파트 사시잖아요. 100만 원 받아 가세요.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판사가 버스 기사가 800원 커피 사 먹었다고 해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해고 소송에 승기를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음흠. 이게 다 또 이유가 있는 판결이었더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버스 회사 그를 대리한 변호사가 오석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가. 끈끈하다. 야. 근데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오석준이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해요. 뭔 개소리야, 이씨. 800원 해고를 이거를 몰랐다고? 지가 해놓고도 저 심해세요? 아니 진짜 근데 이건 아니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 되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안 되는 거지. 나는 네, 사측에 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 변호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판사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나 연수원 동기예요. 동기예요? 무조건 이기게 해드릴게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선임을 하는데 변호사비를 얼마 줬을까요? 아무리 못 줘도 500원 넘게 줬을 거 아니야. 기본빵이니까. 대단하다. 그러면 800원 해고를 말하자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강행하기 위해서 500만 원 내가 보기엔 뭐 500만 원 갖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최소 500만 원 넘는 변호사비를 주고 이걸 갖다 판사한테 어떻게든 청탁을 했을 거 아니야. 요거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어석준 같은 경우에도 야, 뭐 이런 걸 소송을 했냐? 합의를 보든지 웬만큼 해서 정리를 하죠. 그럼 아유 사주가요. 이거 확실하게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절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자존심 때문에 하는 소송 이거 100% 자존심 소송이지 이게 무슨 그죠. 800원 때문에 뭘 해고를 하겠어. 이게 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민주노총 그 가입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응. 예. 그렇다는 그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럴 리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계속 충격을 받고 오는 거야. 여러분. 자, 김현장보다 살짝 아래 단계에 태평양이네. 네.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난 안 했다. 아니 많이 아래면 모르겠는데 한바다. 한바다. 한바다 같은데 변호사 1시간 상담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 분당 낮이잖아요. 10분당. 1시간? 1시간에 얼마죠? 100만 원대입니까? 70만 원이고요. 그러면 김현장은 이거보다 훨씬 세겠죠. 근데 이 70만 원이란 금액이 한 지난해 금액이랍니다. 그러면은 작년. 예.
저는 야.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1시간 상담만 해주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박변은 난 싸게 해줬구나. 박변은 누구야? 누구예요?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일 변호사님? 아니, 박주민 변호사님? 그런 거 요즘 우리 방송 동업자 있어. 음? 아, 옛날에 뭔데? 박변은 나 20만 원 해줬었는데 난 그때 많이 받았다고 툴툴거렸더니 그런 거 아니었네. 박변 미안해. 고마웠어. 근데 자네가 안 하고 다른 변호사 시켜서 좀 서운했어. 네. 자.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법조계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인데, 고작 800원. 예. 800원. 아니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게 또 그거예요. 그 뭐야? 그 검사 그 처분받은 거. 유흥접대 받은 게 음. 면직된 검사 징계를 취소했었죠. 네, 2013년에. 2014년에 그렇게 됐고 검사가 이제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치 접대를 받아가지고 면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면직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이 판사가 이 오석준 이 판사가 저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면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80만 원 넘게 접대받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네. 아, 이게 너무 가혹한 거고. 그렇고 그 더하기 2011년에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피점검 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파면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징계를 그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가혹한 징계다. 이러면서 국정원 직원을 손을 들어줍니다. 야, 이 정도면 이준석이는 여기 가서 대법원 판결 받아야 돼. 그러네. 확실하네. 아우, 살려주겠네. 근데 이 사람이 800원을 해고를 했어? 이거는 가혹하지 않아? 아니 85만 원, 성접대 이런 거는 괜찮고 800원은 해고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있는 애들의 셈법인가 봐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 사실 그 1,000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중간에 사실 휴게 시간도 잘 보장 안 되는 그 직종에서 정말 말 그대로 노동착취 당하는 사람들의 800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는 수십만 원어치 얻어 처먹어도 멀쩡하게 덩덩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 같은 세상이 맞나? 내가 사는 세상은 요만한 법규 하나 어겨도 범칙금 받는 세상인데 왜 저것들은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나 영분이야, 나 줄린데? 라고 얘기하고 살 수 있는 건지 저는 진짜 같은 세상이 맞는지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아, 갑자기 또 성대가 아픕니다. 그 박변이 그 박변이에요? 응? 네. 그 박변이에요. 아,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박진 변호사님이 아. 저보다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네. 깔깔이 입고 저기 피자 박스 접고 있더라고. 뭐 열심히 그거 없어지지 않을까? 그쪽 TBS라 가지고. 없어지겠죠. 네. 네.